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 구성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대립했는데요. 김민선 회장 측은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의 자격 박탈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두 명의 회장 취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 회장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과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의 변호인이 각을 세운 내용은 뉴욕 한인회의 이사회 구성이 유효했나입니다. 그 바이로라든지 이게 정확히 보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멤버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인회 회칙에도 그런 게 없고 아티클스 오브 인코퍼레이션에도 난 보링 멤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인회에 멤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인회에 멤버는 있지만 그 멤버는 우리 회칙에서 정한 18세 이상 뉴욕에 사는 한국하고 관련된 사람이 멤버라는 거고. 오늘 재판에서 김민선 회장 측은 민 회장 측 서호진 변호사와 존 라비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변호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안에 저를 대변하셨던 변호사가 상대편에 가서 대변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그 서호진 변호사님께서 그것을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로비 변호사는 5월 1일 날 우리 동포들한테 그런 F 컬스 욕을 하고 또 우리 어떤 멤버의 손을 비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2주 전치를 상처를 냈고. 판사는 오늘 양측에 각자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해 재판은 6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도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뉴욕 한인회의 두 회장 시대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을 나온 두 회장은 타협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두 회장의 극적인 타협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코트 날짜가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전에도 말했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항상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엠트랙 열차 탈선으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135명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열차의 과속 운행이 사고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어젯밤 238명의 승객을 태운 워싱턴발 뉴욕행 열차가 탈선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135명가량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지면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곡선 구간에서 열차의 과속 주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열차는 엠트랙 188호 7량짜리 여객 열차로 오후 9시 30분쯤 델라웨어강 인근 필라델피아시 포트 리치먼드에서 급 커브가 있는 프랭크 포드 교차점을 지나다 갑자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기관차는 다른 객차와 분리됐고 승객이 타고 있던 열차 6량은 모두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조사반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열차의 블랙박스를 찾아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5일 연례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6주년을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24시간 응급 상담 전화 서비스와 렌트,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인사회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그동안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싱글맘과 이혼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는 등 약자들을 위한 한인사회 주요 단체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에 거의 1년 반 전에 무지개집과 합병한 후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갈라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 상담소를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례기금 만찬은 하와이 출신 첫 연방 상원 의원인 메이지 히로노 씨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미국으로 이민 온 자신의 이야기를 연설하게 됩니다. Her and her mother actually moved out of Japan, moved to Hawaii to escape domestic violence. So this is an organization that she's very familiar with in terms of issues. And throughout her career as a legislator, she has supported a lot of important legislation that has really benefited our organization and benefited our clients and the people we're trying to help. 줄리지 연례기금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60만 달러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정상담소 연간 운영비의 30%를 차지하는 기금 마련을 위해 한인 사회에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we're still riding the highs from last year's gala, and we're excited to just get the communities together to make awareness in terms of the value of us coming together as a group. 뉴욕 가정상담소 26주년 연례기금 모금 만찬 행사는 오는 15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맨해튼 메리엇 마키스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보를 팔았지만 주민들의 정보는 안전하다. 뉴욕주 차량국이 한 변명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 중 6천만 달러가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챙긴 수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주 차량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차량 등록을 한 운전자들의 정보를 판매해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정부 측은 차량 제조사에서 리콜을 실시할 경우 적절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리콜 통지 외에 유료 워런티 연장 상품 등을 마케팅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개인정보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고 누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규정돼 있다며 주민들의 정보는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취소할 수 없고 누구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케빈 케이힐 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들이 본인의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시안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시안 학생 합격자 비중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안 단체가 아시안 입시 차별을 이유로 하버드대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한인단체를 비롯한 아시아단체 50여 곳은 하버드대가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와 교육부의 하버드대 아시안 학생 입시 전형 실태조사 요구와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 중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인단체로는 뉴저지주의 밀번과 쇼트힐 한인학부모회가 참가하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계 단체 등 광범위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소송에 동참합니다. 단체들은 15일 오후 1시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년간 하버드대와 예일, 프린스턴대의 경우 전체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비중을 약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안 입시생은 2배 이상 늘었지만 합격자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피해 대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교육 기회 및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총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사립학교 진학을 위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 학생당 최대 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8만 2천 가구의 14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장학금을 위해 기부하는 이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공립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인텐시브를 제공하고 공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수업기자재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교육기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미국 100대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5개 고등학교가 선정됐고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고등학교는 3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내 15개 고등학교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100대 우수 공립고등학교에 랭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전체로는 19개의 공립고가 10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뉴욕 일원에서는 리먼 컬리지 부속 아메리칸 스터디스 고등학교가 전국 11위에 꼽히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어 듀얼 랭귀지 앤 아시안 스터디스 고등학교가 14위, 퀸즈의 요크 칼리지 부속 퀸즈 과학고등학교가 25위, 브루클린 라틴 고등학교 27위, BSGE 고등학교 28위, 스테튼 아일랜드 텍이 44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전국 19위를 차지해 뉴저지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또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도 전국 20위에 랭크됐습니다. 한인 학생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 텍은 3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세종학당이 재단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난 3월 문을 닫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한국어 교실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세종학당재단은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해오던 뉴욕 세종학당이 올 3월을 기해 지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등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종학당재단은 지정된 지 3년 만에 더 이상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지정 재심사를 위해 뉴욕 세종학당을 실사했지만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단해 주의 및 경고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경미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재단 측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이 많지 않았고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운영비, 건물 유지비가 상승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한국어 교실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벌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시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0,000를 넘으면 연방재무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연방국세청이 아닌 연방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자 외에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에 있는 주식계좌와 뮤추얼 펀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가 $10,000를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신고 시에는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소득의 출처도 명확히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탈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과 관련한 피해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규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렌스와 놀만디 코너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피터 최 씨는 파킹랏이 고르지 못하고 장애인 주차의 공간이 작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에 합의를 했으나 또다시 공익소송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10,000가 넘는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규정대로 편말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 틀린 걸 다시 해서 그리고 아예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주식품상협회와 봉제협회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업주들에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업소의 주차장. 차가 한 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장애자 파킹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또 물건을 싣고 나르는 밴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휠체어가 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통행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핸디캡 퍼슨이 가게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캐시 레지스터의 그 높이가 현재의 36피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익 ADA 인스펙션에 의해서는 32피트가 돼야 됩니다. 이 밖에도 한인업주들이 당하는 소송 가운데는 노동법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종업원의 휴가 문제. 오는 7월부터 바뀌는 법안을 살펴보면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자의 경우 1년에 최소 3일 이상의 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꼭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하며 6시간 이상 10시간 이하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이 2번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인종,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차별 대우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LA시의 노숙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렌트비가 노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한 공원. 노숙자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집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육각길을 따라 LA 다운타운에 있는 스키드로우. 길 한편에 노숙자들이 만들어 놓은 텐트가 즐비합니다. 지난 2013년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노숙자 수는 3만 9천여 명. 올해 초 4만 4천 명을 넘어서며 1년 새 12% 증가했습니다. Housing becomes an issue, one of the ways to address it, and wages become an issue. 노숙자를 위한 쉘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쉘터 설립을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노숙자가 많은 곳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But we need to include more, as you say, affordable units in areas outside of Skid Row. We need to share the burden. 미 상공회의소가 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숙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음식 등을 지원해주는 비용만 연간 2억 3,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결국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노숙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숙자들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LA시가 최근 더욱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 어떤 해결책들을 내놓을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터넷 1인 방송도 인기를 얻으면 수입이 만만치 않은데요. 억대 수입을 올리는 1인 인터넷 방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해 21살인 중국의 여대생 슈에양. 그녀는 하루에 4시간씩 카메라가 달린 컴퓨터 앞에 앉아 1인 방송을 합니다. 그녀의 특기는 깜찍한 표정과 애교. 가수의 춤도 따라하며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녀의 방송을 보며 채팅을 나누는 팬들은 그녀에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상의 선물을 보내 일종의 시청료를 지불합니다. 他们很支持你，那他们感觉就是特别支持你的话，就感觉给自己增加了很多的自信心。 중국에서 이렇게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만여 명. 진행자에 따라 한 달 수입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진행자는 대부분 여성들인데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를 치는 등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 남성 팬을 확보합니다. 然后呢，我们谁都不认识，认识很多的一些朋友嘛，网上的网友啊，我们都不认识互相，但是时间长了以后，你就会有一种莫名的感情。 1인 방송 시청자는 대부분 20세에서 35세 전후의 젊은 남성들. 진행자를 가상의 여자친구로 생각해 매일 방송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这是一个真实的人，可以互动，我就有一个人陪我聊天，
对，然后平时也是当朋友一样去跟你聊。 한 진행자에게 푹 빠진 이 남성은 진행자를 직접 만나 뮤직비디오 제작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比较的清纯，而且笑起来蛮甜的，有一种就是带有一种偶尔就是带有一种纯真的。 진행자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방송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방송을 내보내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我们甚至都会说裙子要长到几厘米，都会细到这样的一个程度。 중국도 최근 나홀로 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인터넷 1인 방송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간첩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 씨가 가석방됐습니다.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는 어제 김 박사가 감옥에서 나와 워싱턴 DC의 복지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김 박사가 핸드폰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자유를 허가받았고 복지센터에서 한 달여간 생활한 후 완전히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관 부지로 그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가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재단은 시카고 대학 인근 남부 지역을 오바마 기념관의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과 하와이의 하와이 대학, 뉴욕 컬럼비아 대학이 경합을 벌였지만 최종 부지로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수화를 제2외국어 교과 과목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교육위원회가 수화 교육을 고교 졸업 요건에 포함되는 제2외국어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이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1일 오후 1시 45분쯤 30대 흑인 남성이 맨해튼 35가와 6번가에서 20대 남성의 뒷머리를 망치로 공격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오후 7시 3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 20대와 30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고 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쾌청한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곳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대체로 흐리겠지만 차차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